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수께끼에 쌓인 장소와 사물이 있으며 그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무서운 뒷이야기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20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세니키아누스 반지는 톨킨의 판타지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로마의 금반지입니다. 이야기는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실비아누스라는 로마인이 영국 글로스터셔에 있는 노덴스 신전을 방문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금반지를 도난당한 후 그 반지에 저주가 내려져 반지를 끼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지 자체는 인상적인 장인 정신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기 위해 아마 의미있고 상당히 큰 로마 여신 비너스의 이미지가 새겨진 10개의 금가닥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반지의 운명은 1785년 영국 실체스터 근처의 들판에서 발견될 때까지 수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 이야기로 인해 반지는 사악한 평판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해했습니다. 19. 스완지 악마는 웨일즈 스완지에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저주받은 조각품입니다. 올드 니그로도 알려진 이 조각품은 악마의 3m 높이의 나무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세인트 메리 교회를 위해 디자인된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스완지 악마는 교회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조각품은 19세기 후반에 교회에 배치되었으며 그 직후 교회가 변개를 맞아 불에 탔습니다. 이 사건은 조각품이 저주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스완지 악마는 악명을 얻었고 도시 신화와 민속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조각품을 소유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행과 불운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각품과 상호작용한 후 이상한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스완지 악마는 현재 스완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18. 홋카이도의 유령 인형으로도 알려진 오키쿠 인형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하는 소름 끼치는 일본 인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인형은 원래 오키쿠라는 어린 소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그녀의 영혼이 인형에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키쿠 인형의 가장 섬뜩한 부분은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머리카락입니다. 인형의 머리카락은 원래 어깨 길이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무릎에 닿을 때까지 자라다가 얼마나 자주 자라는지에 관계없이 멈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형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이 실제로 아이의 머리카락이라고 믿습니다. 오키쿠 인형은 현재 일본 홋카이도의 만넨지 사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으며 소름 끼치는 명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사원에서 인형을 볼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7. 머틀스 플랜테이션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프랜시스빌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저택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머틀즈 플랜테이션의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는 유령의 거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집에 걸려있는 거울에는 집에서 죽은 사라 우드럽과 그녀의 두 자녀의 영혼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에 거울을 들여다보면 사라와 그녀의 아이들의 영혼에 속한 손자국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전설은 독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노예 클로이의 이야기입니다. 농장 주인의 정부였던 것으로 알려진 클로이는 아내와 딸들을 위한 케이크에 독을 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틀어졌고 그들은 병에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클로이의 유령은 오늘날에도 농장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된 다른 초자연적 현상으로는 직원들이 추운 곳을 경험하고 육체가 없는 목소리를 듣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6. 어두운 코트와 독특한 모자를 쓴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는 모자 남자는 전 세계 수면마비 민속학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와의 만남은 사람들이 잠들거나 깨어날 때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서 종종 보고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키가 큰 인물로 묘사되며 그의 눈은 밝은 빨간색 또는 깊은 어둠의 웅덩이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가 황금 회중시계를 들고 있다고 언급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는 그를 단단한 인물이 아닌 안개 낀 인물로 묘사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트렌치 코트를 닮은 코트와 눈에 띄는 모자라는 그의 독특한 옷차림입니다. 흥미롭게도 남자의 행동은 수면마비와 관련된 다른 악마들과 눈에 띄게 다릅니다. 그는 종종 사람을 조용히 관찰하거나 방구석에 서거나 가슴 위에 맴도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남자의 외모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사람들과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가 거울에 비친 이 클립에서 볼 수 있듯 실상 아래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15. 로니 자모라 목격으로도 알려진 자모라 사건은 1964년 4월 24일 뉴멕시코주 소코로 근처에서 발생한 UFO 목격 사건입니다. 로니 자모라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고 그 물체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보고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UFO 연구자, 미 공군의 블루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모라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쫓던 중 큰 굉음을 들었고 하늘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반짝이는 O자 모양의 물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관찰했고 그 근처에 두 형체가 있었습니다. 로니는 그 물체가 흰색이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체가 하늘로 올라가 빠르게 날아가기 전에 물체 아래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불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이론은 로니가 카노푸스 별의 신기루를 목격했거나 화이트 샌즈 미사일 사격장 요원의 달 착륙 모듈 테스트를 목격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근 뉴멕시코 공대의 학생들이 저지른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프로젝트 블루북에 의해 확인되지 않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4. 싱가포르의 플라우 우빈 섬에 있는 유령 바비 인형의 전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섬의 영혼으로 남아있는 어린 독일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섬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도시 개발에 손길이 닿지 않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박 행운을 기원하는 제문을 바치러 오는 유명한 노란색 신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인 가족이 섬에 거주했던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은 두려움 때문에 영국군이 접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창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를 발견하였고 일꾼들은 추물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몸을 모래로 덮고 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역 주민들은 소녀의 영혼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플라우 우빈에 있는 이름 없는 소녀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신전이 세워졌고 유령이 나오는 바비 인형을 포함하여 독특한 제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형은 그녀의 영혼을 달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13. 데몬 코어 사건은 20세기 중반에 발생한 핵물리학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맨하튼 프로젝트에 사용된 테니스 공보다 약간 큰 플루토늄 239의 구형 덩어리입니다. 1945년 8월 21일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리학자 해리 다글리아는 실수로 텅스텐 카바이드 벽돌을 노심에 떨어뜨려 플루토늄이 초임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방사성이 폭발하여 흡수되었고 결국 25일 후 급성 방사선 질환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물리학자 루이스 슬로우티는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 핵과 베릴륨 반사경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두 개를 수동으로 분리하는 동안 드라이버가 미끄러져 즉각적인 위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이 잠시 임계에 걸리면서 방사선이 폭발했습니다. 루이스는 재빨리 반응했고 손을 사용하여 둘을 분리하여 더 큰 방사선 방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치사량의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12. 울룰루라고도 알려진 에어즈록은 호주에서 신비로운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사암돌 기둥은 현지 아난구 부족에 의해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져 왔으며 그들은 이곳을 영적인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수많은 관객들이 바위를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울룰루에서 바위를 채취한 사람들은 종종 1년의 불운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힐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작은 돌멩이를 훔쳤다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그가 직면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1년의 사고를 겪었으며 바위를 가져간 후 그의 차량에 대한 값비싼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울룰루 카타추카 국립공원은 후회하는 관광객들이 돌려보내는 바위와 모래가 들어있는 수많은 소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난당한 기념품을 돌려받기 위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위를 돌려보내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저주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호주 법에 따라 방문객들은 바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최대 8,500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1. 블루시퍼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크고 상징적인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 눈에 띄는 외관으로 인해 악명을 얻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섬뜩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루이스 지메네즈가 디자인한 블루시퍼는 키가 약 9.75m이고 무게가 4,000kg이며 빛나는 붉은 눈을 특징으로 합니다. 1993년 공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각품을 만드는 동안 2006년 루이스가 그의 스튜디오에서 동상의 일부가 떨어졌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조각품을 완성하고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해석과 도시 전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각품이 사나운 자세, 빛나는 눈, 전반적으로 으스스한 모습으로 인해 악마의 존재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10. 원래 슬픔으로 알려진 블랙 애기의 동상은 으스스한 자연으로 명성을 얻은 전설적인 청동 조각품입니다. 아우거스투스 세인트 가우덴스의 학생은 펠릭스 어그너스 장군과 그의 아내의 요청에 따라 미국 메릴랜드의 드루이드 리치 시멘터리에서 기념관을 위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상은 1907년에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오싹한 이야기와 도시 전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블랙 애기는 얼굴을 가리는 수의가 있는 망토를 입은 애도하는 여성인물입니다. 밤에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거나 무릎에 앉는 사람은 누구나 실명, 정신이상, 심지어 때이른 죽음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이야기는 대학 형제회의 입회의식에 관한 것인데 입회자들은 동상의 무릎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챌린지를 완주한 사람들은 정신 이상에 빠지거나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조각상의 눈은 한때 빨갛게 빛나며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9. 저주받은 상자는 저주와 일련의 조기 사망과 관련된 유명한 가구입니다. 상자의 전설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켄터키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상자는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노예들이 행하는 요술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에 내려진 저주는 일련의 비극을 낳았다고 합니다. 저주와 소환의식에 대한 정확한 세부사항은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주는 상자를 소유하거나 접촉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수년에 걸쳐 상자는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며 매번 새로운 소유자는 불행과 비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흉부와 관련된 사망자 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으며 일부 출처에서는 16명의 희생자가, 다른 출처에서는 18명의 희생자가 언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질병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등 다양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8. 전설에 따르면 발리스타볼은 중세시대의 발리스타 무기에 사용된 고대 발사체입니다. 이 유물에는 훔치거나 소유하는 사람에게 20년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저주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발리스타볼은 1995년 7월에 도난당했고 20년 후인 2015년에 반환되었습니다. 저주의 기원은 종종 역사적 중요성과 유물의 신성한 성격에 기인합니다. 발리스타볼은 파괴력으로 인해 고대 전쟁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다고 믿어집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도둑이 겪은 불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수많은 도난당한 공이 반환되었을 때 악명을 얻었습니다. 저주는 재정적 불행, 개인적 비극, 사고 및 기타 형태의 재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7. 렘바의 여인은 19세기 중반 키프로스 섬에 위치한 렘바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기원전 3000년경 백석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바의 여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그녀의 독특한 어두운 색이며 이는 그녀가 조각된 돌에 기인합니다. 그 기사는 그 조각상이 현무암이라고 불리는 화산암의 일종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돌은 조각상의 외관과 결합되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조각상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으며 고대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동상을 만난 사람들은 깊은 경외감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램바의 여인은 또한 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이 조각상은 다산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축복과 저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동상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6. 놀라움을 주는 이 186캐럿 다이아몬드는 수세기와 대륙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에 따르면 코이누르의 저주는 감히 그것을 소유하려는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아시아에서 유래한 코이누르 다이아몬드는 한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여러 통치자들의 귀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여정은 모호한 법적 수단을 통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어두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후 불의의 최후를 맞이하거나 정치적 몰락을 겪거나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왕과 정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직접 착용한 사람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전체 혈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저주는 여성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국 왕실의 여성 구성원들만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된 이래로 그것을 착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알렉산드라 여왕,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모두 다이아몬드로 자신을 치장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들 각자는 재위 기간 동안 깊은 손실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남편보다 오래 살았고 자신의 아이들을 묻어야 하는 슬픔을 겪었는데 이는 코이누르의 저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의 세트장은 여러 가지 기괴하고 특이한 사건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부 사람들은 프로덕션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낙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예수 역을 맡은 주연 배우 짐 카비젤은 산상수훈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스태프 존 미칼리니도 촬영장에서 벼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벼락 외에도 다른 사고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짐은 영화에 사용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어깨가 탈구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쪽 눈이 붓고 장기간 감은 상태로 일한 결과 심한 편두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영화 개봉의 여파는 배우에게 더 큰 도전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4. 시체 신부 마네킹으로도 알려진 라 파스쿠 알리타는 멕시코 치와와에 있는 라 포플라 신부 가게에서 유명하고 섬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마네킹은 눈에 띄는 생생한 외관과 그 기원을 둘러싼 신비한 소문으로 인해 악명을 얻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라 파스쿠알리타는 가게의 원래 주인의 사망한 딸과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1930년대에 숙련된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생한 외모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인 특징은 보존된 인간의 시체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의 딸이 결혼식 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휩싸인 그는 딸의 시신을 보존하고 추모의 의미로 신부 가게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설은 수년에 걸쳐 지속되어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신부 가게로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리눈과 생생한 얼굴 특징을 가진 마네킹이 살아있는 사람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매료됩니다. 3. 전화번호 0888-888-888은 3명의 연속 소유자의 불행한 운명으로 인해 저주받은 불가리아 전화번호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도시전설에 따르면 이 번호가 배정된 각 개인은 10년 이내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번호의 첫 번째 소유자는 2001년에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에 붙어있는 신비한 명성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숫자의 다음 두 소유자는 둘 다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총에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화번호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유자 사이의 유사성은 관심을 끌었고 성장하는 전설에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악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숫자가 저주를 받았으며 감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두운 운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2. 귀신이 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든 이글 리미티드 에디션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 역할로 인해 악명을 떨쳤습니다. 수년에 걸쳐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접촉한 사람들의 조기 사망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보고서와 이야기가 유포되었습니다. 최소 14명이 이 차의 희생자가 되어 유령이 나오는 차가 되었습니다.
14건의 사고 중 3건은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경찰은 그 차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앨런 부부라는 현지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벼락에 맞거나 더 나빴습니다. 2008년에 한 아이가 차를 만지고 나서 미쳐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도너 파티는 1846년 캘리포니아로 출발한 개척자 그룹이었습니다. 조지 도너와 제임스 F. 리드가 이끄는 이 그룹은 서부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던 여러 가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결국 악천 후, 잘못된 의사결정, 여행 중 지연으로 인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자초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들은 몇 달 동안 산속에 갇혀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견뎌야 했습니다. 물자가 떨어지고 희망이 줄어들자 그 집단의 일부 성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식인 풍습에 의존했습니다. 패티 리드는 도너 파티의 회원이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패티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자 패티의 가족은 패티에게 짐을 덜어주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난감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티는 작은 인형을 스커트 속에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패티 리드의 인형은 결국 그녀의 가족에 의해 요새에 기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인형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역사적인 기념물인 서터스 포트의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무서운 이야기를 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